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서기열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스닥 지수 좀 급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의 흐름과 이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주 나스닥은 일주일 동안 2.6% 하락했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이 이들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영향을 줬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종목 모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주간 기준 아마존은 마이너스 3.7%,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9%, 알파벳은 마이너스 3.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9일 하루 동안만 엔비디아는 4.8%, 메타는 4.0%, 테슬라는 2.5%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을 착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서기열 특파원 연결돼 있고요. 지금 테슬라 요즘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고 하던데 인상 배경과 함께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풀 서비스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FSD 소프트웨어 가격을 25%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1일 트위터를 통해서 FSD 소프트웨어 가격이 다음 달 5일부터 기존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25% 인상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1,600만 원에서 약 2,004만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머스크는 FSD 베타 버전 출시 이후 북미에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며 현재 가격은 9월 5일 이전 주문에만 적용이 되고 배송은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FSD 소프트웨어 가격을 올린 것은 올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 FSD 소프트웨어 가격을 1만 달러에서 12,000달러로 인상했었죠. 테슬라가 최근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글로벌 공급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신차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앞차와 간격이 가까워지면 주행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기능인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차선 유지를 돕는 오토 스티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이 차선을 중심으로 주변 교통 속도에 맞춰 이동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FSD는 총 5단계 자율주행 단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FSD는 오토파일럿과 별개로 따로 구매해야 하는 선택사항입니다. 교통량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에 따라서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진입에서 방향 지시 등을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과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FSD 가격 인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등을 이용한 차량의 충돌 사고 38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에 대해서 허위 광고로 고발했습니다. FSD와 오토파일럿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량은 자율주행 차량이 아닌데도 테슬라가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 테슬라의 FSD 인상과 관련해서 좀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마존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금 헬스케어 업체 시그니파이 헬스 인수 경쟁에 지금 아마존이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헬스케어 사업에 올인한 아마존이 또 다른 인수 합병을 추진합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헬스케어 업체 시그니파이 헬스 경영진의 인수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그니파이 헬스는 인수 입찰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22일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미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약국 체인 업체 CVS 헬스, 그리고 가정 내 건강관리 업체인 옵션케어 등 최소 3곳이 인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죠. 시장 관계자는 이번 인수 규모가 80억 달러, 약 10조 7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그니파이 헬스는 지난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의료진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진단해주는 등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주 사업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주당 $30를 웃도는 입찰가를 적어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시그니파이 헬스 주가는 $21.2보다 42% 높은 가격입니다. 19일 마감가보다 42%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제안한 입찰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그니파이 헬스 이사회는 빠르면 이번 주 중 인수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성장의 한계에 달함에 따라 헬스케어 사업을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했습니다. 경영진이 올 초 기업 정신을 담은 반복적 혁신의 첫 사례로 헬스케어 사업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아마존은 지난달 21일 1차 진료기관인 원메디컬을 $39억, 약 5조 2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원격 진료가 가능한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연내 미국 주요 도시 20곳에서 대면 의료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호텔 힐튼 등 기업 6곳을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마존은 입찰 경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인수 성사까지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존이 원메디컬 인수권도 현재 함께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규제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서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건강관리 업체인 체인지 헬스케어를 $130억 인수한다고 지난해 1월 발표했다가 미국 법무부에서 소송을 당해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아마존 헬스케어 사업 확장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